오늘은 직접 만든 스리라차와 머스타드로 완벽한 자, 지금까지 제가 참 여러가지 조미료들과 식재료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안 해본 게 있습니다. 바로 스리라차죠.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요런 양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빨간색이 바로 스리라차입니다. 여담으로 까만색은 해선장 소스라는 녀석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리라차의 주 재료는 할라페뇨입니다. 멕시코 요리에서 많이 보이는 그 고추 탱탱하게 생긴 조그만 녀석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빨간색이에요. 녹색 할라페뇨를 익히면은 빨간색으로 되는 거죠. 스리라차로 가장 유명한 저 수탉이 끓여져 있는 후이퐁사의 스리라차가 바로 이 고추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추와 마늘, 식초와 소금, 설탕이 끝이에요. 근데 어라라,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 스리라차는 0칼로리 소스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0칼로리는 아니었고 한 티스푼당 5kcal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설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로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갈아주면 완성이 되는데 바로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스리라차 소스 또한 발효된 소스예요. 이 상태로 실온에서 3일 동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저 할라페뇨 고추 말고도 이런 베트남 고추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라페뇨 고추에 비해서 조금 더 맵고 감칠맛은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확연하게 시뻘건색의 케찹 같은 비주얼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3일간 숙성시킨 녀석인데요, 표면에 거품이 조금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게 바로 발효 현상 중에 나온 가스인데요, 이걸 그대로 먹기에는 너무 묽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졸여줘야 됩니다. 수분기를 어느 정도 날려서 찐득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스리라차 소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스리라차 소스는 냉장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리라차를 만드는 동안에 느낀 게 있는데 제가 또 안 만들어 본 게 바로 이 겨자더라고요. 머스타드 소스라고도 하는데 케찹과 더불어 가지고 핫도그에 발라먹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잖아요. 이 머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왼쪽처럼 씨앗의 형태가 남아있는 홀그레인과 오른쪽처럼 깔끔하게 섞여진 녀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왼쪽에 있는 홀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 같은 거를 드셨을 때 조그맣게 숟가락으로 끼얹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머스타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머스타드 시드입니다. 씨앗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갈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루 이상 물에 불려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씨앗들이 떠오르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물에 불려주도록 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물을 먹어서 통통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러면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 준비가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머스타드 시드, 소금과 설탕, 그리고 식초와 화이트 와인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머스타드 소스 만드는 방식은 이런 돌절구를 가져와가지고 빻아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머스타드만 빻아가지고는 잘 빻아지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결정 입자가 날카로운 소금과 설탕을 넣어서 머스타드들을 찢어주면서 지지겨주는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던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식초와 와인을 살짝 더 넣어서 조금 더 곱게 빻아주시면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만들면 디존 머스타드는 바로 그냥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체에다가 걸으면은 머스타드 씨앗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고 아래쪽에는 깨끗한 머스타드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존 머스타드예요. 근데 디존 머스타드가 무엇이냐? 우리로 따지다면은 초당 순두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당 순두부도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초당동에서 만들고 지역적인 특색을 가미해서 바닷물을 간수로 쓸 뿐입니다. 디존 머스타드도 마찬가지인데 디존이라는 지방에서 만들고 화이트 와인을 특별 재료로 첨가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스타드는 이런 머스타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노란색의 핫도그 위에 뿌려 먹는 머스타드인데요, 얘는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료 중에 강황이란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터머릭이라고 써있잖아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색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강황을 조금만 넣어주면은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센 노란색의 머스타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노란 겨자의 향은 겨자 향만 나는 게 아니라 강황향도 첨가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본 홀그레인 머스타드, 디존 머스타드, 그리고 옐로우 머스타드 되겠습니다. 자, 소스들을 만들어 봤으니까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리라차 소스를 사용해서 만든 스리라차 볶음면입니다. 이 스리라차 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삼양에서 제품으로 만들 정도로 이슈가 있었고 해외에서는 훨씬 더 예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메뉴였는데요, 소스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재료들을 모두 다 섞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볶음면을 즐겨 드셨다거나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어서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스리라차 매니아 분들은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볶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식용유와 참기름을 섞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기름과 식용유가 섞이면서 참기름이 타는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재료를 센 불로 볶아도 괜찮을 정도가 나옵니다. 가열한 후라이팬에 닭고기를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드는 거는 스리라차 소스를 이용한 닭고기 볶음면인데요. 닭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은 잠시 팬에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굽는 과정 중에 닭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대로 구우면 많이 느끼해지기 때문에 닭껍질 기름은 조금 제거를 해주고 덜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재료들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늘과 당근, 잘게 썰은 고추와 양파까지 넣어가지고 숨이 죽을 때까지 중불에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워놓은 닭다리살과 미리 삶아놓은 면을 넣으면 되는데요. 면 같은 경우에는 사포코에서 나오는 에그누들, 계란면을 사용했습니다.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라면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소스까지 첨가해서 한번 휘뚜루마뚜루 볶아주시면 볶음면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만감을 위해 숙주와 청경채 정도만 넣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인스타 찍기에도 좋고 기본적으로 스리라차뿐만 아니라 굴소스도 같이 들어간 녀석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요리에 뜻이 있으신 분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가 직접 만든 겨자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머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소시지에 특히 많이 뿌려서 먹잖아요. 이 통햄을 구워가지고 머스타드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모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계란에다가 머스타드를 섞어가지고 머스타드 계란을 만든 다음에 이것으로 맥모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뿌리고 동그란 틀에다가 계란을 담아서 뚜껑을 덮고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은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계란을 제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계란을 2개를 넣지 말고 그냥 하나 정도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계란에 대한 저의 이 열망과 욕구가 뒤틀린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기는 조금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계란 대충 먹어도 맛있잖아요. 얼추 수습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구워주도록 했습니다. 뭐 또 너무 완벽하게 요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실수하는 장면을 넣었다고나 할까요? 자, 그리고 햄 위에다가 치즈까지 얹어가지고 구워줄 건데 짧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수증기를 채워주면 훨씬 더 치즈가 빨리 녹아내립니다. 한 30초 정도면은 치즈가 모두 녹아내리죠. 자, 이렇게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됐고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만들 때 되게 중요시하셔야 될 부분은 빵을 구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샌드위치를 만들었을 때 샌드위치가 금방 눅눅해지냐 눅눅해지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 위에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머스타드 계란 그리고 햄과 치즈까지 얹어서 마요네즈와 함께 완성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머스타드 맥모닝이 탄생을 했습니다. 계란이 굉장히 많은 머스타드를 넣어가지고 머스타드를 따로 뿌려주지 않아도 알싸한 맛이 느껴지게 한 버전인데요. 과연 계란에서 머스타드 맛이 충분히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자마자 입에서 화한 느낌이 팍 퍼지면서 분명히 치즈와 햄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느끼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밸런스를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리라차까지 같이 넣으면은 맥도날드 베트남에서는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다량의 스리라차를 활용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만드는 건 세이보리 아이스크림이라 그래가지고 짭짤한 맛이 같이 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실제로 이 세이보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게 뭐야? 왜 매운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지?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미 매운맛이 나는 아이스크림들은 제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는 이 소프트 모양으로 파르페를 만들어 볼 뿐입니다. 왼쪽에 꽂아놓은 게 뭐냐면 바로 치킨 텐더입니다. 아무래도 매운맛이 나는 떡볶이 소스 같은 거랑 잘 어울리는 거다 보니까 넣었고요. 스리라차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아무래도 고수겠죠. 동남아의 기운이 느껴지게 고수를 꼭 넣어줄 겁니다. 나머지 재료들도 모두 다 넣어서 합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리 파르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놀랍게도 와사비 콩입니다. 매운맛 두 개가 아주 환상적인 조화를 내는데 저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한 스리라차 머스타드 아이스크림인데요. 아니 왜 이런 괴식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대단한 괴식은 이게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 비프가 올라간 정말로 끔찍한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로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여러 요리 경연대회에서 나와서 우승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이 명물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 와사비 아이스크림은 제품화가 돼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었던 겨자가 실제로 아이스크림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리라차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스리라차 아이스크림이 맛이 있다는 거겠죠. 젤라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는 이 할라페뇨를 넣은 칠리 젤라또 또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매운 아이스크림은 결코 그렇게 멀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스리라차 아이스크림 자체가 너무나
맛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매장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파르페에다가 하루쯤은 스리라차를 탈 수도 있으니까 잠재 고객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즐겨 먹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스리라차 소스와 머스타드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지만 생각보다 재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언제나와 같이 사드시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